일어나시고. 기준아. 네, 일어나시고. 마지막 교실이다. 지금 꿈이 아니에요. 일어나시고. 오늘 독서해요? 고난도 독서? 고난도 독서? 난 그게 목표인걸? 아, 할 수 있어. 일어나시고. 수업합시다. 앉으니까 7분이 갔더라고. 그래서 바로 서서 왔어요. 자, 현대소설부터 갑시다. 자, 현대소설 이게 개 짧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자, 엄청 쉬워요. 자, 이호철의 큰 산인데요. 이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뭐만 나오냐? 휴전선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근데 이미 수능 특강이 실렸거든요. 2년 전인가 수능 특강이 실렸어요. 그 말인즉슨 확률이 낮다. 여러분까지는 쿨타임입니다. 2년 전에 실렸으면 여러분까지는 완벽하게 쿨타임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런데 그러면 버린다? 그건 아니다. 자, 볼게요. 뒤에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날 그날 밤에 아침과 밤이 순식간에 제시돼 버렸죠. 그지? 시간의 흐름이 순식간에 제시돼 버렸죠. 손줄에 다 쳐버렸어요. 그지? 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에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단적으로 휙 던져도 모르겠대.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냐면요. 이거 어디 고무신이 있었나 봐요. 이거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가고 가다가 이거를 아무 집 그냥 기와집들이겠지 그때는 던진 거야. 그죠?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아내의 고무신짝을 던졌다. 고무신짝을 던졌다. 내색 안 했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을 대문 앞에 멋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척으로서 자꾸 고무신을 나타나고 버리네요. 남편 고무신짝을 버린 남편이 나중 고무신짝을 버린다. 자,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이 미심쩍은 점이 계속 미심쩍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고무신짝의 논리라는 게 있나 보네.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추측이죠. 아내가 그랬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나의 추측인 거예요. 이런 거 구별 잘 하셔야 되고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리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든 단장으로 휙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을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무신짝이 결국 하나인데 먼저 버렸고요. 그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던진 거네요. 그쵸? 먼저 버렸고 여기다 버리면 뭔가 아직도 찝찝해.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다른 집으로 던졌다라는 거.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 눈 왔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입바람으로 달려나갔다. 아직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깨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밝은데 갑자기 아침에 창문 확률보다 눈이 와 있었던 거지. 밤새 왔던 모양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 안 받아준 사람 남이건 여든 밤새 눈했나 봐. 밤새 왔겠지. 낮에 왔겠냐.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 야박스러워.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지.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격 제시 어떻게 되고 있죠? 직접 제시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지가 직접 말하죠. 직접적인
내 대학동 중에 맨날 합리성 찾던 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야 나는 불합리하니까 꺼져 그랬다가 사과받았어요. 너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맨날 술만 먹으면 너희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랬거든. 그래서 합리적인 놈들이랑 뭘 하나 했더니 친구가 없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알고리즘 타도 됩니다. 자 볼게요. 큰 이치 좋아시대 하면서 아내는 입은 비지시 웃고 눈은 얄팍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깍둑 구름이 차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기어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또 웃었대요. 아내가 매우 성격이 대단하네요. 눈 내린 겨울 아침 과서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주고 있는 이 활짝 겨울은 눈 내린 겨울 아침. 꼬리에 꼬리 물고 이상하게 꼬리 계속 물고 있죠. 그치? 일종의 연쇄법이기도 해요. 일종의 연쇄법이기도 한데요. 연쇄법이라기엔 끝과 끝이 다시 물려있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의 특이한 표현이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눈 내린 겨울 아침이 저 웃음에 의해서 뭘 눈 내린 겨울 아침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저 웃음이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의해서 뭘 저 웃음이 되게 한다. 그러면 저 웃음과 눈 내린 겨울 아침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같이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치?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들어 지워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거치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하늘은 활짝 깨어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란 구멍 하나가 깊숙이 뽕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하늘은 끝까지 활짝 깨어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 동그라미 어느새 나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쓰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아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기어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어느새라는 의미가 또 있네요.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섰다. 일순여들여들하게 유연하다. 아내의 뒷등이 뭐가 현실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원래 아내의 뒷등 이런 날씨라서 어땠다? 좋았다. 눈 오고 갠 하늘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다. 굳었다는 거예요. 왜? 굳을 수 있는 이유 하나밖에 없지. 내가 그렸던 고무신이 내 눈앞에 다시 있다면 이겠죠. 봅니다. 자, 저게 뭐예요? 헛간 쪽에 블록 단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에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에 그 화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들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도 완전히 떨고 있었다. 그럼 뭐예요? 공포가 된 거죠. 내가
아무 집이나 골라가지고 던져버린 고무신장이 다시 우리 집 밑에 있다? 공포죠. 그지? 그래서 공포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장.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열려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라고 하죠. 일종의 이 고무신은 좀 미신적인 얘기예요. 미신적인 얘기예요. 왜냐면요, 어떤 불운인 거예요. 어떤 불운 이런 거를 되게 옛날에는 남한테 씌워주면 이기적이지만 남한테 씌워주면 자기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고무신장을 던져버린 행위는 그런 거겠죠. 남한테 던지는 거. 왜? 우리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내 더위 사가라라고 하죠. 정말 대보름 되면 나중에 내가 느낄 더위 네가 사가라고 해요. 그또 뭡니까? 남한테 씌우면 덜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8번을 그걸로 푸시면 되고 16, 17 호다닥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8번인데 뒤는 21번이지. 너네 수정했구나. 나는 수정 전 버전이야. 비 오나? 안 온다. 몇 분이 필요하실까? 21분이니까 25분에 같이 볼게요. 잘 풀고 계신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나 잘하셨더라고요. 5번입니다. 추측을 포함한 요소를 주세요. 아까 추측 있다 그랬죠? 안에는 그랬을 것이다 있다 그랬죠?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는 선지 없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자, 16번엔 5번. 17번 눈 내린 겨울에 대한 이해. 쫄았을 텐데 쫄 필요 없었죠. 하나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뭐? 2번이죠. 왜? 고무신 보고 나서 아이 정말 좋아. 아이고 눈이 안 나빠요. 아이고 그걸 많이라고 하세요. 하하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고무신 뭐야? 이러면서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17번에 2번. 18번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큰 사례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 이거 전체 읽었을 때 얘기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 자,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두다. 자신의 안위 보장 보이나요? 남을 배려 안 하고 자신의 안위, 남에 대한 배려. 일단 안에 행동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고무신 있어. 이게 무서워. 무섭다고 해가지고 남의 집에 던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안 좋은 일, 무서운 일을 남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밑에 주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 나중에 뭐 굿이라도 하겠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그죠? 누구는 앞에 버리면 돼. 누구는 그러지 말고 남한테 너무 씌워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거죠. 그죠? 거기서 혼란을 겪는데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고무신적인 논리가 액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될 때 액땜이 뭡니까? 나중에 더 크게 당할 일을 지금 작게 당해서 그냥 때운다는 거예요. 애군을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잃어버렸다 그러면 알고 나중에 크게 더 당할 수 있던 거 그냥 잃어버린 걸로 액땜했다 생각해라. 이런 게 무속적 용어예요. 무속신앙 용어예요. 액땜했다는 거. 자 그리고 1번 맞고 2번 자신의 안위 앞세우는 거죠. 아니 갑자기 집에서 빨래 넣을 때 고무신 날라와 열받지. 그죠? 자신의 안위만 앞세우는 거죠. 일단 내 눈에 더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자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를 무언가를 역류하는다는 모습에서 아내는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지? 익숙하지 않다. 목에 낀 거 넣으면 되는 말이고요. 4번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에 실통하면서 남자 고무신장에 의해서는 공포를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이치에 닿지 않는데 귀신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뭐예요? 씌었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나 뭐에 씌었냐는 거는 이성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과학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5번이죠. 자, 합리적인 사람으로 강조하는 나에게 응대하는 대한 형상.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겁니까? 아이고 뭐 합리 타령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오케이? 예. 고난도 독서가 짧아서 건방지게 외래어를 해본 거예요. 너무 건방지다 생각했지? 그지? 고난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고1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고1도 개 어려워요. 고1에 모험에 대한 얘기 뭐가 날라다니니? 여기서 번개가 떨어졌어요. 귀신인가? 어떻게 직경 잡표기를 미안하다. 자, 고난도 독서 2번 볼게요. 자, 이거 되게 말장난인데요. 그냥 한 번만 그냥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따라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런 거는 인문에서 논리 철학 얘기가 있어요. 고난도 독서 인문에서요. 논리 철학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100% 뭐만 하면 맞출 수 있냐면요. 헷갈려서 말려들지 말아야 돼. 헷갈려서 말려들지 않기.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과라고 하죠. 그지?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그럼 B라는 사람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자,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 개별 사례 1이고 2죠. 그죠? 이런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뭐가 도출돼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이게 뭐예요? 이건 개별적인 거죠. A가 그랬고 B가 그랬다. 근데 모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병의 원인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추론이 되기도 하고, 일단 요거는 일반적 인과라고 합시다. 일반적 인과가 나온다. 병의 원인이 뭐다? 스트레스다. 원인 결과에서 일반적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적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요것들을 뭐라고 한다? 개별자 수준의 인과예요. 개별자 수준의 인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합니다. 자, 개별적인 거, 개별자 수준의 인과, 일반적인 거, 집단 수준의 인과. 이렇게도 걸어놔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 자, 사람들은 부터 믿어왔다까지 믿죠.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믿어. 여러분 항상 이런 지문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반응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필연적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요거에 반응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그 믿음을 깨는 게 나올까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나올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믿어왔었어 라고 하면 그 믿음을 뒤에 깨는 게 많이 나와요. 뒤에 믿음에 대한 반례가 나올 확률이 높다. 반례가 등장하는 확률이 높다. 매우 빨리. 계속 봅니다. 자,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필연적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연적이라는 거예요. 개연적이 뭐죠? 개연적이라는 거 뭐죠? 자, 필연적은 반드시 그러하다예요. 반드시 그러하다가 필연적이에요. 이러면 반드시 그러하다가 필연적인데요. 개연적은 뭐냐면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개연적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이 말입니다. 충분히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요 진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밑줄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 병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 높이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높인다고 해서 100%인가요? 높인다고 해서 100%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병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100%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술, 담배 병 발생 확률이 높이죠. 그죠? 높인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래 사는 분이 없나요? 없진 않아요. 그죠? 없지는 않다는 게 필연적이 아니고 뭐다? 개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A랑 B가 얘네가 한국의 발병률 1위 위암에 걸렸다. 그런데 얘네는 다른 요인이 없어서 스트레스로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암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집단으로 가면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E도 그렇고 F도 그렇고 G 쭉쭉쭉쭉 다 뭐가 요인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라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무조건 엽떡에 캡사이신만 뿌려 먹은 거예요. 무조건 막 엽떡에다 제일 매운 맛을 한 다음에 캡사이신만 뿌려 넣어서 지나치게 맵게 먹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스트레스 따위 없이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관리가 돼요? 스트레스 필연적이다가 집단적에서 이거를 올려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반드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봅시다.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또 있죠. 이 사람은 만약에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쵸? 스트레스를 이 A, B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람인데 위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데요? 이 사람도 확률을 깎아주는 거죠. 그지? 그래서 확률이 100%에서 깎이고 필연적이 아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 밑줄.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 밑줄. 그치?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되지만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건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걸렸어? 이건 아닐 수 있다고요. 자,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 자, 볼게요. A가 요거죠? G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거는 요 집단 수준의 인과가 반복되는 거죠. 집단 수준의 인과가 스트레스가 만약에 그것도 위험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얘는 스트레스를 A와 B보다 더 받았는데도 병이 안 걸린 경우가 걸리는 거고 그치? 또 뭐죠?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A한테 유전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 가족들이 다 안 좋더라.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한가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로 밀어붙이는 게 타당한가라는 얘기예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거의 모든 병은 유전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족력 있냐고 맨날 조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요 두 개랑 동시에 성립될 수 있죠. 그치?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고 했는 뒤에 유전 때문에 사실 걸린 거고 스트레스 받기도 했는데 얘는 스트레스 진짜 최고로 많이 받았는데 안 걸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럼 이 원인일 때 이거 다 사라져야 되나요 무조건?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얘가 개연적이라는 얘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개별적 인과가 모인다고 해서 집단 수준의 인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집단 수준의 인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로 존재한다.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죠?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자, 별개로 동그라미. 별개로 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안 넘어가나 보네. 그럼 요것도 존재하는 것도 맞는 얘기, 요것도 존재하는 거 맞는 얘기, 요것은 다른 얘기. 그죠? 그죠?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거에서 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집단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 동그라미. 얘네가 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 독립적으로 존재.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수준의 인과가 뭐라는 건데요? 개별자 수준의 인과랑 집단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된대요. 요건 요래서 요거고, 요건 요래서 요거라고. 개별자가 모여서 집단이 된다고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자들이 모여보니까 집단을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개별자랑 집단은 왜? 별개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죠? 두 수준의 인과가 다른 방식 어떻게?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 밑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 밑줄. 뭐지요? 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이거는 특이성이겠죠. 앞에서 얘기한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면 복합적으로 작용 밑줄. 우연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 이건 뭐야? 복잡성이겠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생될 수도 있다. 그치? A가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았고 근데 술도 즐기더라 라고 하면 뭐 때문에 걸렸는지는 모르죠. 복합적으로 걸렸다 이런 소리 하죠. 이러고 이랬기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에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평행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자, 그럼 여기서 쪼개져야겠죠. 자, 쪼개입니다. 이렇게 쪼갤게요. 여기는 필연이파,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개연파죠. 그치? 개연파? 필연파다. 이 필연파에서 또 뭐라 그러냐?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이 함께 관여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요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병이 걸린다. 요인이라면 어쩐다?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수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으면 뭐도 훼손되지 않는 거죠? 집단수 중 인과도 항상 그렇다더라. 필연성도 해쳐지지 않는데 훼손이 안 되는데. 그렇대요. 자, 그러면 도식화 좀 해봅시다. 1문단 전체 묶어가지고 세모 하나 주시고요. 1문단 전체 묶어가지고 세모 하나 주시고요. 자, 2, 3문단 묶어가지고 네모 하나 주시고요. 4문단 묶어서 다시 세모 주시고요. 주셨나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자, 네모를 어디다 치냐면요,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네모를 쳐주시고요. 자,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모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 도식이랑 짝지을 수 있어요. 인과 연관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세모 친 거 2개, 그리고 개연적이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네모 친 거 2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도식화할 수도 있다는 거. 자, 21번 봅니다. 삐끌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입니다. 같이 볼 거예요. 22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5번이 되겠죠. 그치? 자, 23번 봅니다.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에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내냐. 이거 좀 봅시다. 지우고. 자, 기억의 입장. 기억 뭡니까? 연관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치? 인과가 연관된다고 하는데 개별과 집단인과 연관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개별과 집단인과 연관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야. 좋은 씨앗을 심는 것. 원인. 좋은 열매 열림. 결과. 또 볼게. 영인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 영인에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좋은 열매. 자,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철수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요. 물 제대로 안 줬어. 좋은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죠? 자,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우리 집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 좋은 열매가 안 열렸어. A A 밑에 뭐라 나옵니까?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아요. 좋은 씨앗, 좋은 열매, 필연적인 관 훼손이 안 됐대요. 그럼 이걸 훼손을 시킬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훼손을 시킬 수 있었던 게 있었는가? 자,
좋은 씨앗을 심기가 원인이고 좋은 열매가 열림을 결과로 뒀을 때 0이 되는 좋은 씨앗을 심었더니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철순애랑 우리 집이 문제인데 철순애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온 이유는 철순애의 과실이죠. 철순애 잘못이죠. 그치? 그리고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온 거 누구 잘못이죠? 뭐 그냥 운이 없던 거죠. 명충해죠.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게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냥 다 물 제대로 주고 병충해도 없었는데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로 안 됐을 때가 이거를 깰 수 있는 거죠. 다 했는데 좋은 씨앗인데 좋은 열매가 안 됐을 때 그 필연성을 깰 수 있는 거죠. 좋은 씨앗 갖고는 좋은 열매를 못 만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패를 하려면 누가 실패를 했어야 됐다? 영인애처럼 똑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애가 실패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이게 안 훼손되려면 안 그래야 돼요. 그쵸? 안 훼손되려면 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깨졌다고 해야 됩니까? 안 깨졌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깨졌다고 설명을 해야 돼? 안 깨졌다고 설명을 해야 돼? 이걸 그대로 살아남기려면 안 깨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지? 안 깨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죠? 다른 거 이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안 깨졌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의 조건이다. 이겁니다. 뭐 체크해야 되나요, 그러면? 4번에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도 독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지만 안 됩니다, 중간에. 함정에 빠지지만 안 돼요. 자, 어휘편 외워오시고, 뒤에 과제편 해오시고, 오케이? 과제편 해오시고, 이 책 들고 오셔야겠죠. 소설도 읽어보시고, 과제편은 거기 미니북에 답지가 있거든요. 매겨봐야 됩니다. 매겨보고 질문이 있는 거 접어서 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또 질문인지 얘기를 해놓으시면 그거에 맞게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해나갑시다. 알겠죠? 질문 있나요? 없죠? 퇴근하세요. 잘 맞췄다. 시간. 빨간색 좀 눌러줄래?